안녕하세요. 사우나 채널 사우나의 정덕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할 코너는요, 사우나라는 코너인데요. 사우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목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사우나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이 공간이 지금 약간 지금 여기 촬영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조금 울립니다. 그래서 약간 사우나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조명 때문에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막 땀도 좀 나고 그래서 사우나라고 찍긴 졌는데 사실 실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 이런 의미에서의 사우나입니다. 첫 번째 사우나 시간은 주제가 트로트 열풍에 관련된 겁니다. 요즘 그 TV만 틀면 정말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탑 세븐이 거의 방송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뭐 사실은 뭐 트로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저도 뭐 팬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방송 트는 데마다 다 나오니까 사실 조금은 이러다가 너무 많이 이분들이 빨리 소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풍에 대한 두 가지 양면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방송 미스트롯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송가인 열풍이 불 때는 사실은 송가인 열풍도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을 막 넘나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때 나왔던 다른 인물들 그 뭐 누구죠? 홍자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송가인만큼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미스터 트롯의 7위는 거의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가인 신드롬이 하나의 그 큰 어떤 폭풍 같은 태풍의 눈 같은 그런 힘을 발휘했다면 이번은 이 태풍의 눈이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나와서 한꺼번에 거대한 태풍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유닛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각각이 조금씩 떨어져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능가를 딱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탑세븐이 다 장악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7명의 캐릭터가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이렇게 각각의 색깔들이 다르고 그래서 한꺼번에 출연하면서 동시에 또 유닛 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예능가의 트로트 열풍에는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임영웅 씨가 이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지는 사실 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정도로 주목될 만큼의 어떤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방송 프로그램이 그만큼 뭔가 임팩트 있게 임영웅의 캐릭터를 좀 끄집어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안에서 보면 임영웅 씨가 하는 모습은 뭔가 진중한 느낌을 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자꾸 곱씹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던지거나 노래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주는 느낌들, 감정 같은 것들을 아주 깊게 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게 미스터 트롯에서는 사실은 정통 트롯도 있지만 세미 트롯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 트롯을 확 키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임영웅 씨가 아주 상징적인 존재처럼 중앙에 딱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 옆으로 이제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막걸리가 생각나는 그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좀 표현도 그렇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거고 이찬원 씨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팬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이찬원 씨 되게 많이 응원했었거든요. 젊은 친구인데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올까? 사실 민요 베이스로 어떤 노래를 하면서 젊은 친구가 그 민요의 어떤 구성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트로트랑 이렇게 잘 엮어서 부르는 거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찬원 씨도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는 있죠. 그래서 뭐 같이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민호 씨 같은 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 장민호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집중력이 높은 어떤 인물이었거든요. 트로트 가수로서. 근데 사실은 이제 뒤로 가면서 힘이 조금씩 빠졌다는 거죠. 근데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장민호 씨가 그 뒤에서 뒷심을 발휘하는 그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큰형님으로서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실제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아이돌 그룹 팀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전면에서 끌고 가는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뭐 장민호 씨도 노래 잘하지만 팀워크로서 봤을 때 중심을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역할을 장민호 씨가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더 깊은,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부르는 트로트에 더 많이 감동을 하게 되는 면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희재 씨인가요? 예, 그분은 조금은 이제 흥에 대한 부분들이 남다른 어떤 흠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 출연하신 7명의 캐릭터들이 다 각각의 색깔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뭉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명, 4명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트로트 열풍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로 이제 다들 많이 지목하는 건 이거 너무 따라하기 아니냐. 여기저기서 이제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저만 봐도,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입장이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소재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면 아무리 재미난 소재도 금방 질려버려요. 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소비가 빨라진다. 그래서 트로트 소비가 빨라지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트로트가 지금 열풍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핵심적인 뭔가 코어를 다룰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처음에 트로트를 미스터 트롯 나오고 나서 나는 가수다를 이렇게 했던, 나는 트로트 가수다 비슷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는 가수다 했을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트로트 가수도 나와가지고 그 경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느낌을 많이 안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트롯신이 떴다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 트로트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버스킹을 한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소재거든요. 그리고 트로트를 가지고 버스킹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먹힐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K-팝은 알아도 K-트롯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었고, 실제로 나가서 서른도가 나와서 호치민 그 시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노래를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미난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버스킹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랜선 오디션이라고 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마련된 어떤 특수한 어떤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온라인 공연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콘서트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쪽으로 다 랜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갖고 있는 한계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공연이라는 거는 이게 주고받는 힘이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야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건 그만큼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색한 면들이 있어요.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고 저쪽에 수많은 어떤 화면들이 쫙 떠 있고, 근데 거기서 환호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약간 SF에 나오는 그림 같은 느낌, 낯선 느낌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들을 좀 보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물러나고 나면, 이게 좀 잠잠해지고 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이 프로그램이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해외에서 버스킹도 할 수 있다면 계속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트로트 소재를 지금 트렌드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들은 좋겠지만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요소들은 사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하시면서 제작자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트로트 가수들이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빨라지고 빨리 끝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미스트롯이 오디션 계속 다시 또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지금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디션이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달아서 계속 트로트 오디션이 나온다는 거. 이건 뭐냐면 새로운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또 시장이 조금씩 좀 달라지면서 앞으로 트로트 열풍은 상당 부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좀 트로트 열풍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방송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졌던 사우나 시간. 싸우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